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능이버섯, 노루털 버섯이라고도 한다죠. 이 버섯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물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나, 건강에는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야생버섯 채취할 때 위험성,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능이버섯,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버섯인가요? 키가 한 10cm에서 크게는 20cm까지도 자란대요. 모양은 꼭 그 나팔꽃이나 깔때기처럼 위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고요. 갓 지름들 꽤 넓어요. 10에서 20cm 정도. 그리고 가운데는 좀 우묵하게 파여 있거나 어떨 땐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다고요. 숲 바닥에 여러 개가 막 뭉쳐 자라는데 더 자라면 검은색에 가깝게 변한다고 합니다. 능이버섯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역시 아주 강렬하고 독특한 향기입니다. 그래서 향버섯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주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지형 화렵수림, 참나무 같은 거요? 그런 나무 아랫땅위에서 특히 가을에 자란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북미 지역에서는 비슷한 종류가 침엽수 아래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서식 환경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현재까지 능이버섯은 인공재배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지를 못했어요. 아마 살아있는 나무와 공생관계를 맺는 균군성 버섯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버섯들은 특정 나무 종류뿐만 아니라 토양, 습도, 온도, 심지어 주변 미생물 환경까지 엄청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능이버섯은 오직 자연에서만, 그것도 딱 가을장마 지나고 땅 온도랑 습도가 딱 맞는 특정 시기, 보통 9월 초에서 10월 말, 그 짧은 기간에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귀한 버섯으로 취급받는 거군요. 좋은 품질 능이버섯은 킬로그램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 간다고 하고요. 그나마도 날씨 탓에 생산량 줄면 물량이 부족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진대요. 심지어 옛날 말에 자식에게도 능이 나는 자리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라고 하니 와, 그 희소성하고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갑니다. 네, 정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말, 일능이, 이표고, 삼송이. 이게 딱 떠오르는데요. 그럼 능이버섯이 최근 들어서 1등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한 그 희소성이나 강렬한 향, 이런 것 때문일까요? 네, 능이버섯 특유의 그 짙고 매력적인 흑향, 그리고 고기처럼 쫄깃한 식감, 게다가 인공재배가 안 된다는 그 희소성. 반면에 송이버섯은 여전히 최고급 버섯이지만 아시다시피 가격이 워낙 높아서 대중들이 접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표고버섯은 또 재배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아주 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능이버섯의 어떤 독특함과 희소성이 더 부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귀한 능이버섯,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능이버섯 회라는 게 있던데, 이건 혹시 생으로 먹는 건가요? 능이버섯 회라는 건요, 신선한 능이버섯을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결대로 찢어 먹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능이 고유의 그 아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 그리고 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능이버섯은 미량의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절대로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생으로 드시면 어지럼증, 홍조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아주 살짝이라도 익혀서 먹어야 안전합니다. 이 점이 얇게 썰어서 생으로 기름장에 찍어 먹기도 하는 송이버섯과의 아주 큰 차이점이죠. 아,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반드시 익혀야 한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요리에 활용하나요? 능이버섯은 탕이나 찌개, 전골 같은 국물 요리에 조금만 넣어도 국물 전체에 그 특유의 깊고 묵직한 향이 확 배어납니다. 그리고 능이버섯 넣으면 국물이 좀 검은 빛을 띠게 되는 것도 특징 중 하나고요. 닭백숙이나 오리백숙처럼 육류와 함께 끓이면 궁합이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고기 먹고 체했을 때 능이버섯 달인물을 소화제로 썼다는 기록도 있는데, 실제로 능이버섯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산 버섯이다 보니까 혹시 손질할 때 벌레 같은 건 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합니다. 모든 야생버섯이 그렇듯이 능이버섯도 특히 그 갓 아래 부분이나 자루 속 같은데 벌레, 이런 게 들어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해요. 이건 자연산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손질할 때 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능이버섯이 건강에도 좋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이건 좀 과학적인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나요?
여러 연구 자료에서 좀 공동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보고됐어요. 능이버섯 추출물이 세포 손상을 막는 그런 항산화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노화 방지나 만성질환 예방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죠. 다음으로는 능이버섯 추출물이 면역세포 활동을 촉진하고 면역체계의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인 인터류킨이나 인터페론 감마 생산을 늘린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항암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능이버섯 추출물이 특정 암세포, 예를 들면 대장암, 백혈병,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또 암세포 증식의 필수적인 DNA 복제 과정에 관여하는 특전 효소, DNA 토포이소마라제 I라고 하는데요. 이 효소 활성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고요. 능이버섯 추출물을 먹인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더 오래 엄동할 수 있었고요. 운동 후에 피로물질로 알려진 혈중 젖산 농도나 암모니아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특정 세균이 표면에 달라붙어서 막을 형성하는 걸 억제하는 항균 효과, 또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는 항고지혈증 효과, 그리고 혈압 강화나 통풍 완화 등에 대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트레할로스라는 독특한 당류, 또 칼륨, 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한 것으로 분석됐고요. 와,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이렇게 좋은 능이버섯, 직접 산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야생버섯 치치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물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버섯이라도 야생버섯 채취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독버섯과의 혼동이에요. 능이버섯과 외형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독버섯으로 개능이라고 불리는 버섯이 있는데요. 이 개능이는 주로 소나무 같은 침엽수림에서 자라고요. 능이는 주로 화렵수림 아래에서 발견되죠. 맛이 아주 쓰고 능이버섯보다 크기가 좀 작은 경향이 있다. 솔직히 겉모습만 봐서는 일반인이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화려한 독버섯이다. 벌레 먹은 버섯은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다. 세로로 잘 찢어지면 식용이다. 이거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속설에 불과합니다. 식용버섯 중에도 화려한 색 많고요. 독버섯도 벌레나 달팽이가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맹독성인 광대버섯류도 세로로 잘 찢어집니다. 확실하게 내가 아는 버섯 아니면 절대로 채취하지도 먹지도 않는 것.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그럼 그냥 안 먹는 게 상책입니다. 버섯 전문가나 관련 기관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야생버섯 먹는 건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네,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저희는 능이버섯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공재배가 안 되는 희소성 때문에 자식에게도 안 알려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거. 또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의점. 그리고 항산화, 면역 조절, 항암 가능성 같은 다양한 건강 효능 연구 결과들. 마지막으로 개능이 같은 독버섯과의 혼동. 와,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했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